근데 여기서 좀 형평성 문제가 솔직히 있는 게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발언하기 조심스럽고 해서 조심스럽지만 내년 시험은 진짜 더 안개 속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1인칭 회계사 시점입니다. 지금 촬영일이 31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저녁 제58회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었어요. 우선 영상 찍기에 앞서서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험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이번 2023년 회계사 시험은 참 여러모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이도도 어려웠지만 채점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지 못하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콘텐츠는 물론 제가 이전에 영상에 한번 다루긴 했었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가 있어가지고 그것 바탕으로 그 전에 회계사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고 채점되어 왔는지, 그리고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도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 약간 엿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회계사 출제와 채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거 살짝 보실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공인회계사 시험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은 최소한 이 정도는 선발을 하겠다, 최종 합격자를 뽑겠다라는 거죠. 1100명, 800명, 그것보다 항상 좀 많은 수준에서 뽑아왔어요. 그리고 베이스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시험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럴 경우에 칼체라고 하죠. 이제 채점 기준표대로만 채점하는 게 아니라 부분 점수를 더 주거나 평균 점수가 너무 밑에 깔리지 않게 어느 정도 그래도 한 50점에서 60점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걸 베이스업이라고 해요. 이 베이스업을 항상 해왔어요. 이게 뭐 사실 잘했다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관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왔어요. 최소 합격 예정 인원이 1100명인데 1100명이 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일이지? 하고 봤는데 이 시험이 좀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걸 갖다가 칼체, 그러니까 베이스업이라든지 아니면 좀 부분 점수 좀 후하게 주지를 않고 그냥 처음 작성했던 채점 기준표 그대로 채점을 해가지고 그냥 칼같이 채점을 한 거죠. 과목당 60% 이상 득점한 사람이 1100명이 못 미쳤던 거죠. 그러니까 과목당 40% 이상 맞춘 사람들을 총점으로 해서 이제 등수를 매겨가지고 1100명에서 자른 거죠. 근데 여기서 좀 형평성 문제가 솔직히 있는 게, 작년에는 베이스업을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칼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작년에 베이스업을 받으면서 고득점 환자가 올해 총점제에서 등수를 매길 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작년에 채점한 거 올해로 많이 끌어올수록 총점이 높아져서 최종 합격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험생 입장에서 솔직히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금감원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그냥 법대로 했다라고 하면은 할 말 없는 거죠. 왜? 사실 베이스업 줘가면서 조금 더 넉넉하게 합격시켰던 건 사실 수험생한테 좀 유리했던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이제 와서 관행대로 하지 않고 법대로 하느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좀 고구마 먹은 심정이긴 해요. 좀 답답하긴 하죠, 솔직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얘기하기 전에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발언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작년 12월 달에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면 약간 친기업적인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기업들이 회계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를 많이 뽑으려고 해요. 회계 전문가를 많이 뽑아서 그게 낙수효과처럼 일반 기업에 흘러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 그게 정부의 방침이에요. 그거를 알고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를 읽으시면 좀 어느 정도 납득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감사원이 지적한 거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축소해서 산정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선발 예정 인원을 사전에 결정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예정 인원인데 확정 인원인 것처럼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채점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고 그리고 시험 점수를 조정했다. 이게 베이스업 부분입니다. 그거를 문제를 삼았어요.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불합리하게, 합리적이지 않게 산정을 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냐면 2017년에 회계개혁, 그러니까 주기적 지정제라든지 표준감사 시간제 등 도입으로 공인회계사가 수요가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제 로컬 회계법인이라든지 이제 일반 기업에서 회계 전문가가 필요한 걸 알면서도 왜 4대 법인의 채용 규모 기준으로만 선발 인원을 결정했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발 예정 인원을 사전에 결정했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법령상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인데 왜 그거를 미리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해놓고 금융위에서 시험을 관리 감독하는 금감원에게 유선상으로 이렇게 푸시를 가했냐라는 게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그 선발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채점 과정에서 채점 기준을 2, 3일씩 변경을 하고 채점 종료 후 과목별 59점 점수대를 60점대 및 58점대로 조정했다.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일부 제가 샘플링해서 뽑는다고 했잖아요. 샘플링 해가지고 한번 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풀었는지, 그래서 기존 채점표에서 약간 업데이트 시켜서 채점표를 조금 보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채점을 했다라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샘플로 여러 개의 답안지를 채점을 하고 수험생들이 이렇게 풀이를 했구나 참고를 하신 뒤에, 그게 1차 채점이죠. 1차 채점 뒤에 개별 문제의 난이도, 그리고 과목 전체의 난이도, 그리고 시험 전체의 난이도를 고려를 해서 2차 채점이 들어간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그거를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근데 감사원이 감사만 하고 결과만 띡 통보하는 건 아니거든요. 감사를 하고 우리 감사 결과가 이러이러한데 감사받은 피감기관인 금융위나 금감원한테도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감사 결과 나왔는데 네 의견은 뭐야? 왜 그랬던 거야? 뭐 해명할 게 있으면 한번 해명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금융위가 해명을 합니다.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결정을 할 때 일반 기업 수요를 조사하는 거 필요하다. 오케이,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거 실제로 기술적으로 가능은 하냐는 거죠. 이제 신뢰성으로 조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웠고 철수 선발 인명 1100명은 2019년에 KDI에서 연구 용역했잖아요. 그래서 몇 명 동안 늘리고 나중에는 인구 감소에 따라서 줄여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레인지가 지금 뭐 808명부터 1157명으로 추정을 했대요. 그 레인지 안에 1100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 1500명 이렇게 늘리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갑자기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네 번째 목표 선발 인원은 이제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냥 시험 운영 단계에서 참고할 만한 지표 정도의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감사원은 이러한 해명에 대해서 또 재반박을 하는데 그냥 뭐 엄청 길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결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요. 출제와 채점, 일단 세 번째 문제점 있잖아요. 시험 관리. 그 부분에 금감원에 또 물어요. 너네도 해명할 게 있으면 한번 해명해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금감원은 뭐 별말 없이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출제와 채점 관리에 대해서 금감원은 어떤 의견을 냈냐면 2차 시험 문제 출제 단계에서 채점 기준을 확정을 하고 이후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도록 하며, 애초에 출제 의도와 벗어나면 이 점수는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좀 많이 나가 있으면 출제 의도랑 좀 달라도 그래도 좀 점수 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얄짤없이 그런 거 없는 거죠. 그리고 58에서 59점대 합격선 목전의 응시생 답안에 대해서 일괄 재검토 요청은 하지 않고 채점 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한다. 그리고 정부의 어떤 방침 이런 것들을 보면 공인회계사 시험을 뭔가 보험 계리사 시험처럼 가져가려는 것 같아요. 2024년에는 안 그럴 것 같고 2025년에 회계사 시험 개정이 있잖아요. 그것에 발맞춰서 뭔가 이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바뀔 것 같은 생각도 솔직히 들기는 해요. 감사원이 수험생의 수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차 시험 부분 합격 제도를 개선해라. 해외 사례나 그리고 유사 시험을 고려해서 유예 기간을 바꾸라는 거죠. 1차 시험을 합격하면은 그 차년도 시험, 그리고 2차 시험 합격한 과목에 대해서 차년도 시험 이렇게 면제해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5년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5년? 이건 좀 진짜 에바예요, 에바. 개정되는 것도 진짜 많고 한데 5년 동안 어떻게 그게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를 읽어드렸고,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 제가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한번 보시면은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는지도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입소에서 시험 문제와 채점 기준표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채점 단계는 가채점 단계와 본채점 단계로 나뉜대요. 그래서 가채점 단계는 수험생 20%를 뽑아서 출제 시 채점 기준표에 따라 채점을 해보고, 본채점 단계에서는 2차 채점 전체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최종 채점 기준표에 따라서 답안을 채점한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뭐 조정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리뷰 단계가 있대요. 이런 것도 약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2023년 회계법인 채용 계획도 나와 있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제 모 회계법인 채용 규모가 250명 가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일 회계법인이 한 250명? 각 팀별로 필요한 신입 회계사 소요를 올렸대요. 근데 그게 20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회계법인 차원에서는 사회적인 역할 이런 거 때문에 200명까지는 너무 적고 한 250명 정도 채용할 거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게 대형 4개사가 순서대로 무슨 법인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가다 회계법인의 경우 250명을 채용하겠다라고 금융위에 얘기를 했어요.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제도 심의위원회 실무회의에서 각 기업들이라든지 뭐 회계업계라든지 파트너님들이겠죠. 회계법인이라든지 그리고 교수님들이라든지 시험제도를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어요. 기업계 의원은 최소 선발 인원 예정 늘려도, 그러니까 회계사 많이 뽑아도 회계사 몸값 자체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 다 소화하기 힘들 거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러면서 기업과 회계업계 대표자는 실무 인력이 반드시 공인회계사 수준, 그러니까 2차 합격자만큼의 수준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차 합격자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회계 전문가, 공인회계사가 아니라 회계 전문가 수준으로만 한 다음에 기업에 이제 낙수효과처럼 갈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회계사 붙은 사람은 회계법인 갈 거니까 회계법인 데려가고, 회계사 시험 떨어진 애들 걔네들을 우리 기업이 소화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좀 염가에. 이거는 제가 불렀던 영상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항공회가 세미나뿐만 아니라 그 관련 조사들을 아무 이유 없이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 물밑에서 금융당국이랑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계에서 증원 이슈에 대해서 노동시장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설명한 뒤에 정부에서도 그에 호응해서 1차 합격증을 자격증처럼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오피셜을 띄우는 거죠. 그리고 이 판에서 또 언론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언론에서 1차 합격자를 5,000명까지 늘린다고 이제 얘기를 꺼내주고, 그리고 올해 정부가 이제 활용 방안을 발표를 할 때 1차 합격자를 4,000에서 5,000명까지 늘린다고 얘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1차 합격자를 증원하는 시기는 올해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둬야 되니까 한 1년 정도 유예기간 두고 2024년을 넘긴 뒤에 2025년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에 발맞춰서 늘릴 거라고 봐요. 그러면 스펙으로 쓰이니까 시험 응시자가 또 늘어나겠죠? 최종 합격률 10%는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최종 합격자 증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내년 시험은 진짜 더 안개 속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제도 바뀌기 바로 전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25년도에 바뀐다는데 24년이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털고 나가려고 할 거고, 또 시험 출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무튼 좀 이렇게 길게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를 함께 읽어봤는데요. 좀 무거운 마음으로 자세히 읽어드리다 보니 좀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인칭 회계사 시점이었습니다.